시바이누가 지난 2년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엄청난 매도 폭탄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거의 91% 빠졌습니다. 이걸 보고 누구는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바이누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 구조적인 위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은 좁게 봤을 때 민코인에서 시바이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민코인이 있나요? 제가 볼 때 보이지 않거든요. 다 이렇거든요. 예, 물론 민코인이라고 하는 테마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그동안 어떤 SNS의 인기나 유행에 너무 의존을 하고 그거를 경제화시키지 못했다는 거. 예, 그거를 좀 하나의 경제 개념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좀 정식화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했는데 너무도 그런 일시적인 유행이나 어떤 그 선호도 이런 거의 흐름에만 너무 의존했던 거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반성들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프라이버시 개념이 있죠. 예. 요 테마로 알트코인 중에 일부가 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측 시장이 있죠. 그죠? 예측 시장.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이 사실 민코인 같았어요.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중적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합의 이런 부분들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워낙 시장 자체가 요 해당 시장은 작다 보니까 일부 자금이 들어가면서 계속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가격적인 면을 떠나서 우리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민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심 경제라고 할까요? 예. 어떤 SNS에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어떤 관심들을 하나의 경제 카테고리로 시장 카테고리로 정식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거래할 만한 것으로 그래서 관심을 토큰화하는 것으로 민코인은 좀 자기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관심 토큰이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렇게 해야지 좀 구조적으로 민코인이 그래도 견고한 구조를 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딱히 지금 비트코인도 휘영청 하는데 시바이누 포함해서 당연하죠. 하나의 암호화폐 자체가 자기 혼자 개인 능력으로 드리블링하고 빌드업하고 그래서 자기 가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하물며 비트코인도 못하고 저렇게 거꾸라지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말하자면 강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도 지금 되게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ETF 리스트업 됐고 일본 정부의 그린 리스트에 또 포함되기도 했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선물상품 거래위원회와 뉴욕 증권거래위원회 어떤 미국의 모든 규제를 받고 통과한 그래서 무기한 선물 시장에 리스트업되는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미국의 규제에 모두 다 통과되고 승인된 그런 하나의 정식 자산으로서 리스트업되는 것도 치루었고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호재들이 있어도 예를 들면은 강바닥에 물이 없는데 이 배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모터를 달았어도 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모터를 달았어도 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물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되는 게 물은 내년에 들어온다. 라는 그런 계획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출렁출렁 거릴 때 시바이누가 폭등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미 충분히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단지 그것이 지금의 유동성 부족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오히려 용수철이 꽉 눌려 있는 상태죠. 시바이누는 오히려 눌리면 눌릴수록 엄청난 펌핑을 내년 상반기에 보여줄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